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동부 컨퍼런스는 이미 2라운드 대진이 결정됐고요. 많은 분들께서 서부에 비해서 동부에 대한 관심이 덜하긴 하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동부 컨퍼런스 경기들도 매일 리그 패스와 스포티비를 통해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1번 시드와 4번 시드가 만나게 됐습니다. 클리블랜드와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매치업이 성사됐고요. 저는 웬일로 이 매치업을 맞췄습니다. 물론 클리블랜드를 틀리는 분들은 안 계시겠지만 인디애나 미러키를 내다보신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저는 인디애나의 승리를 픽했고 상대적으로 쉽게 이겼어요. 네, 물론 릴라드의 부상이라는 변수가 있긴 했습니다만 4대1 클리블랜드는 마이애미를 4대0으로 손쉽게 꺾었습니다. 자, 클리블랜드의 1라운드 성적 한번 살펴볼까요? 4전 전승이었는데 야, 진짜 2차전 정도 제외하면 전부 다 가비지 게임이었습니다. 사실 보는 재미는 너무 덜했던 경기였죠. 클리블랜드의 1라운드 기록은 물론 마이애미를 상대로 거둔 성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너무너무 쉽게 승리를 따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미 정규 시즌에도 상당히 좋은 성과를 냈었고 그리고 이 4경기 평균 득실점 차이를 제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30.5점이었습니다. 네,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격차였죠. 대부분의 지표가 전부 다 녹색입니다. 저희가 저 기록은 스탯뮤즈에서 가져오는 건데 스탯뮤즈는 긍정적인 지표는 녹색, 부정적인 지표는 빨간색으로 만들거든요. 죄다 녹색이죠. 그냥 그린라이트 켜졌고 완전히 녹색 지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의 총 득점 차이는 마이너스 122점이었고요. 이거는 결국 마이너스 30.5점의 평균으로 귀결되고 이 마이너스 30.5점의 시리즈 평균 득실점 차이는 NBA 최악의 기록이라고 합니다. 마이애미 입장에서는. 자, 클리블랜드입니다. 네, 데아리우스 갈랜드가 부상 때문에 2게임밖에 못 나왔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뛰지 못했던 2경기에서도 타이 제롬 같은 선수들이 제 몫을 해냈고 출전 시간 분포를 보세요, 여러분. 클리블랜드의 올 시즌을 정말 주목해야 되는 게 정규 시즌에도 출전 시간, 그 다음에 출장 경기에 대한 컨트롤이 상당히 잘 됐어요. 이번 플레이오프 1라운드, 물론 손쉽게 꺾긴 했지만 이런 과정에서도 벤치 멤버들 못 믿어서 주전들 36분, 37분씩 내보내는 감독들 많거든요. 네, 그런데 죄다 31분 이하입니다. 아름답죠? 이거는 그만큼 케니 애킨슨 감독이 브루클린 네츠 감독 시절, 또 워리어스에서 코치하던 시절 이런 경험들을 녹여서 그냥 철저하게 밟을 수 있는 상대를 만났을 때 괜히 힘을 빼지 않는 방법을 체득한 거죠. 이렇게나 출전 시간 분포가 아름답습니다. 새롭게 데려온 디안드레 헌터 같은 경우에도 3점 성공률이 무려 61.5%였고요. 네, 그리고 에반 모블리, 자렛 알렌으로 이어지는 자물쇠 채우는 수비수들, 빅맨들의 영향도 빼어났습니다. 자, 인디애나 1라운드 성적을 한번 볼까요? 네, 1차전과 2차전 홈 2경기를 모조리 잡아냈고요. 3차전 졌습니다만 4차전 잡아냈고 5차전이 극적이었죠. 40초를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연장전 7점 차로 지고 있었는데 이걸 뒤집었습니다. 그만큼 미러키 벅스는 승부를 멍청하게 마무리했었고 인디애나는 역시나 할리버튼이 이 경기에 영웅으로 올라섰죠. 자, 올 시즌에 인디애나는 굳이 따지자면 굳이 색깔을 규정 짓자면 그래도 공격에 가깝죠. 특히나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있기 때문인데 할리버튼이 들어오고 나서 어시스트 개수는 크게 늘어나고 팀의 실수 자체는 줄어드는 굉장히 안정적인 농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닥 리버스 감독이 이끄는 미러키를 상대로도 잘 이루어졌죠. 어시스트 30개였어요. 어시스트 30개, 턴오버는 11개니까 팀 ATR이 무려 3대1에 가깝습니다. 이거는 사기에 가까운 수치고 그리고 턴오버 11개, 그 다음에 반칙 개수도 19개 정도로 상당히 잘 제어했습니다. 1라운드 단 5게임 만에 끝낸 4번 시드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의미가 있는 거죠. 4번 시드와 5번 시드는 당연히 시드 차이도 드러나듯이 승수 차이가 제일 적고 전력 차이도 제일 박빙입니다. 그런데 4번 시드와 5번 시드의 맞대결이 4대0 혹은 4대1로 끝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지 않죠. 당연한 거죠. 전력 차이가 적기 때문에. 그런데 인디애나는 단 5게임 만에 올라왔기 때문에 자, 클리블랜드와 진검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라운드 부상 때문에 빠졌던 선수는 딱 한 명. 베네딕트 메서린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것도 한 경기. 저는 메서린이 굉장히 잘할 거라고 내다봤었는데 그건 오산이었고 하지만 타이레스 할리버튼
선수들이 뽑은 가장 과대평가된 선수라는 평가를 받았었는데, 야, 마치, 젤을 뿌리기라도 하듯이 평균 어시스트가 11.6개였어요. 턴오버가 2.2개입니다. 그러면 ATR이 5대1이 넘죠. 완전 변태 같은 수치고요. 파스칼 시아캄, 언제나 그렇듯이 평균 20득점과 그리고 리바운드 6, 7개를 잡아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앤드루 네마드, 마일스 터너, 앨런 니스미스까지 두 자리 득점. 벤 메서린도 18분 뛰면서 두 자리 득점을 해냈고, TJ 맥코넬도 대단합니다. 5경기 모두 다 벤치 출전해서 두 자리 득점. 오비 토피마저도 다 잘해냈는데, 밀워키 벅스의 전력이 정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우리 팀이 이기심으로 뭉쳐있고 조직력 떨어지고 감독이 원하는 바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으면 이런 기록들이 못 나온다는 거죠. 그만큼 리칼라이 감독이 또 짬밥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감독 생활 거의 20년인데 그만큼 팀을 하나로 잘 구슬리고 있고, 대다수의 선수들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언제 기준으로? 지난 시즌 인디애나 페이서스는 다름 아닌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한 팀입니다. 보스턴에게 0대4로 졌지만 보스턴의 챔피언 멤버들이 사실 우리가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다름 아닌 인디애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지난 시즌 높은 곳까지 올라갔고 대다수의 선수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대인 거죠. 자, 1라운드 조코피의 예상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혈전 부상을 입었던 데미안 릴라드가 시리즈 아웃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이게 다른 쪽으로 아웃이 돼버렸어요. 혈전 부상을 입었던 릴라드는 시리즈 도중에 돌아왔는데 아킬레스건 파열 때문에 아웃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부상이었고요. 아마도 다음 시즌에도 릴라드는 돌아오지 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리고 할리버튼에게 완전히 밀릴 포터 주니어와 라이언 롤린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기록을 보면 할리버튼은 17.6득점, 리바운드도 6.4개였고요. 그리고 3점과 필드골 성공률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사실 포터 주니어나 혹은 라이언 롤린스에 비할 바는 되지 않죠. 오히려 포터 주니어는 그래도 선전한 감이 있습니다. 5경기 30.2분, 11.2득점, 5.4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었는데 3점도 46.7%였고요. 하지만 결국 릴라드의 백업으로 뛰면서 또 주전으로 나서고 여러 가지 좀 번잡한 상황들이 있었죠. 할리버튼이 매치업 우위를 완벽하게 가져갔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세 번째 예상으로 베네딕트 메서린의 주가가 급상승할 것이다. 왜냐? 정규 시즌 때 못했기 때문인데 믿었던 제가 잘못입니다. 4경기 18분 뛰면서 10.3득점, 2.8리바운드, 필드골 43%, 3점 13.3%인데 저는 메서린을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판타지에서 먹었다가 버리기도 했었는데 이 메서린 보면 누구 생각이 나냐면 유니폼 색깔도 그렇고 쿠민가 같아. 그래서 제가 별명 하나 밀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린은 동부의 쿠민가다. 배동쿠. 베네딕트는 동부의 쿠민가. 아니, 판단력을 좀 빨리 가져가고 BQ가 좋았잖아요. 그러면 메서린은 파울도 많이 얻어내고 애가 리바운드가 좋아요. 지금 1라운드에서 리바운드를 못 잡았지만 낙구 지점도 잘 포착을 하고 슈팅도 되는 선수인데 이게 안 좋아. 진짜 배동쿠. 안타깝습니다. 이거 완전히 틀렸고요. 하지만 시리즈 승자는 맞췄습니다. 인디애나의 4대2 승리를 점쳤었는데 4대2가 될 수 있었는데 밀워키가 마지막에 진짜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박혀컷에도 아니고 알을 까가지고 40초 남기고 7점 차에서 알 까고 지고 그 다음에 AJ 그린의 수비가 파울이 아니었는데 심판이 그 오심했어. 2분 리포트에서 그 파울 아니었다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그런 오심까지 겹치면서 결국 졌는데 스코어를 맞출 수 있었습니다만 아쉽게 살짝 틀렸습니다만 그래도 4대1 승리로 결국 인디애나가 동부 컨퍼런스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제가 클리블랜드와 마이애미 경기는 제가 프리뷰를 못 찍었어요. 왜냐하면 플레인 토너먼트를 치르고 저는 곧바로 레이커스 경기를 관전하러 갔기 때문에 찍지를 못했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관련 지표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 예상입니다. 저는 마일스 터너와 파스칼 시아캄이 완벽한 매치업 열세를 떠안을 것이다. 왜냐? 에반 모블리, 제러드 알렌, 그 다음에 디안드레 헌터까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프론트코트 대결에서는 완전히 인디애나가 열세다. 물론 시아캄의 공격 재능은 클리블랜드의 다소 득점력이 떨어지는 두 명을 괴롭힐 수 있겠지만 마일스 터너가 과연 제러드 알렌과 에바 모블리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결국에는 터너와 시아캄이 매치업을 아주 열세를 겪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덩쿠, 베네딕트 메서린은 출전 시간이 20분 이하일 것이다. 일단 인디애나 페이서스 같은 경우에는 메서린이 출전 시간이 준다고 하더라도 대체 자원까지는 아니지만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 포지션에. 만약에 스몰을 간다면
TJ 맥코넬뿐만 아니라 에런 니스미스의 출전 시간을 늘려도 되고요. 만약에 사이즈를 키우고 싶으면 오비 토핀을 넣어도 돼요. 그런데 클리블랜드는 이 디안드레 헌터를 데려오면서 굉장히 이 윙의 사이즈가 좋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경기 운영이나 또 판단이 답답한 맥서린이 글쎄요, 엘리트 팀인 클리블랜드를 상대로 출전 시간이 늘어날까? 그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출전 시간 19.3분 정도 예상을 하면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노반 미첼의 시리즈 평균 득점은 저는 확 올라갈 거라 생각을 해요. 27점 이상이다. 자, 인디애나의 백코트 수비는 사실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자, 물론 할리버튼의 디펜스가 약하기 때문에 손질이 좋은 앤드루 네마드, 그 다음에 뭐 에런 니스미스 이런 선수들이 많이 도와주죠. 네, 그리고 인디애나는 또 뒤쪽에는 뭐 마일스 터너라는 림 프로텍터가 있긴 합니다만 전체적인 수비의 강도가 좋은 팀이라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다면 1라운드에서 그냥 뭐 몸풀기 하면서 설렁설렁 뛰면서 아드레날린 분출한 도노반 미첼이 2라운드 들어서는 완벽하게 저는 더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도노반 미첼은 플레이오프에서만 50점 이상을 여러 번 기록을 했었잖아요. 멀티 50득점 기록을 냈을 정도로 단기전에 강한 선수입니다. 그리고 수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은 인디애나라면 저는 도노반 미첼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고로 저는 이 시리즈 클리블랜드가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4대1로 꺾고 컨퍼런스 결승에 올라간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인디애나도 좋은 팀이긴 합니다만 올 시즌의 클리블랜드는 정말 약점이 없어요. 공격, 수비, 주전, 벤치, 홈, 원정, 뭐 감독, 선수, 그 다음에 트레이드 이후에 물론 조지니안과 르버트를 내보낸 건 아쉽지만 디안드레 헌터를 데려왔다. 활용 점정이라 보거든요. 그래서 4대1을 예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 조회수 안 나온다는 걸. 상관없습니다. 이런 시리즈를 다루는 게 뭐 진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저는 4대1을 예상을 하겠고요.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찐 농구 팬들께서도 누가 몇 대 몇으로 이길 것이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항상 유튜브 커뮤니티, 유튜브 스튜디오 들어가서 볼 때 그 재미가 더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시리즈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른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연휴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